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시원하게 상승했지만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은 장중 내내 눌림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눌림을 다 극복했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 조정 올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파이널 슈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델타 원과 함께 꼼꼼하게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갭상승이 나왔는데 현물 시장과는 달리 선물 시장은 초반에는 나름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5분봉 한 개밖에 누리지 못했고 그 뒤로 계속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시 30분까지 선물이 결국엔 꺾여서 395.95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하게 됩니다. 초반에 시장을 누르려던 쪽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는데 현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매도를 압도하면서 결국 숏 커버링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모두 걷어내고 매수로 전환해서 종가 무렵에는 3,500억가량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물론 마감 직전에는 좀 털어내긴 했지만 최근 며칠간의 흐름과는 달리 오늘은 몇 가지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참고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가 직전 선물 미결 제약정이 거의 풀리지 않은 거예요. 보통 장 초반에 포지션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 일중 매매로 들어오는 주문도 있고 길게 끌고 가는 주문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임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주문들이 섞이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일중 매매로 들어오는 주문들은 대부분 청산되면서 미결 제약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선물 미결이 쌓이는 것은 장중에는 한 5,000개, 10,000개도 쌓여요. 그러나 마감 때는 한 1,000개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무려 6,500개가 그대로 선물 미결이 쌓인 채 종가를 마감시켰어요. 두 번째는 연속된 지수 상승으로 이 배가에 더불어 감마까지 살아난 상황이 됐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수가 하루 종일 횡보하는 동안에 옵션 프리미엄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슈팅을 준다면 콜 매도자들이 환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선물 미결 제약정이 385부터 400 구간에서는 거의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콜 매도자들이 환매가 발생하는 것은 이번 월물이 당월물이 되어 거래되기 전에 쌓여있던 그 미결 제약정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위 두 가지 상황들은 시장이 방향성과 관계없이 시장이 파이널 슈팅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또 변동성을 죽이고 아랫꼬리를 만들어서 마감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슈팅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풋매도는 더 이상 하면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최바닥에서 때릴 수가 있거든요. 또 장중에 콜옵션도 슈팅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에서 콜매도를 치는 일,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옵션이 폭발을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 폭발의 고점을 이렇게 감마가 충분히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지 그 전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콜매도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물론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중에는 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바닥을 찍고라도 턴할 때. 그래서 그런 콜 매도는 오늘 좀 주의해야 되겠다, 옵션 매도 전체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상황들 점검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빠르게 현물 매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청산되면서 현선물 스위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규로 선물 매도가 쌓여서 미결 제약정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생각 들지만 이거는 하루짜리 조정일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조정에 앞서 장중에 한번 상방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야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이야기할게요. 유럽 증시는 별다른 이슈 없이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FX 시장과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슈 메이커는 라가르드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유로화를 끝까지 아래로 밀어낸 상황에서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달러 등 이 커머디티 통화들은 나름 추가 상승했는데 유로화만큼은 유럽 세션에서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라가르드 연설이 시작된 이후 오후 한 7시였거든요. 그때 이제 채권 시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미국 장기물 채권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유로화가 언더슈팅을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라가르드 연설이 먼저 유로존 장기 채권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미국 채도 하락을 하자 유로화가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제 유로화에서 사실상 항복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시장에서 먼저 반응한 게 아니라 채권시장의 흐름이 통화시장에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뭐 미국이 정말 좋아서, 그러니까 뉴욕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지금 유로존은 겨울 시즌으로 갈수록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유로존 변방 이슈들이 되게 심각한데,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벨라루스 문제, 또 터키 문제, 이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유로화가 굉장히 이제 프라자일,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뭐 라가르드가 계속해서 노비시한 소리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는 2% 하회할 것 같다는 그런 사탕발림 이런 걸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직은 시장이 꺾일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올해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은 계속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걔네들이 지금 오버액션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리와 기름 같은 원자재인데 오늘 기름은 미국 세션에서 또다시 80달러를 깨면서 장중에 79.3달러까지 밀렸어요. 지금 시장의 주된 관심은 전략 비축유 방출 뉴스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SPR 방출로 기름이 급락을 하면 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별 이야기 없었어요. 그래서 원유 현물 마감 1시간 앞두고 장중에 들어온 숏포지션들이 쭉 커버링을 치면서 다시 이제 80.9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 아주 엄청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톤당 9,800달러까지 근접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아주 감사한 청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는 아주 좋은 가격에 구리 매수를 청산했고요. 다 청산한 거 아니지만 2개 줄였고 내려오면 다시 잡을 계획 갖고 있습니다. 구리의 현선물 3개월 스프레드가 오늘도 또 줄었어요. 근데 이게 50달러대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구리는 계속해서 일봉상으로 추세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장중엔 추세 나와요. 그런데 길게 보는 일봉상으로는 계속 비추세, 따주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까지 잘 버티다가 프리마켓에서 현물 매수가 강하게 형성되자 지수 선물이 쭉 올라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을 때 지수 선물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본장 시작에 가까워지자 매수 호가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수 선물은 점점 하락을 해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제법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중에 나스닥의 하락은 아주 기계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장중 조정에 불과했고요. 유럽 세션 마감과 함께 눌리고 이후 1시간 동안은 자연스러운 이 마지막 털어내기 조정을 주고는 종가상으로 꽤 많이 반등을 해서 끝났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변동성 11월물 선물 만기인데 또 무리한 변동성 매수 베팅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눌렀고요. 매수가 청산되자 자연스럽게 반등한 전형적인 기술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미국 시장은 장중 조정을 줄 망정 추세 하락을 맞으려면 아직은 또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개가 하락을 했는데 이들 종목들은 장중엔 제법 눌렸지만 장마감 2시간 앞두고는 제법 긴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변동성이 엔비디아보다 내려갔어요. 지금 65포인트거든요. 테슬라는 한 75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아니, 다시 반대로. 테슬라는 변동성이 엔비디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65포인트, 엔비디아는 75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옵션 매수에는 슬슬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옛날 그 페이스북, 얘가 한번 시장을 더 당기지 않을까. 요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도 돼요. 어쨌든 당장은 시장 하락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티커 RIVN US 이코티 이 리비안 오토모티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오늘 19.41달러 상승한 149.36달러 기록했거든요. 이게 내일까지 오르면 상장 가격에 따블을 치게 돼요. 상장했을 때도 미친 시총 자랑했는데 오늘로 어바웃 시총 한 160조 원? 이 정도 기록했네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우리 시장의 상승이 글로벌 격차 따라잡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이 저는 반등으로 보긴 하지만 옵션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빠른 반등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 어제 그 긴장이 막바지에 도달했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화요일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뭐 윗꼬리 음봉 나온다고 해도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다 보지 않습니다. 장기로 롱 포지션 잡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굳이 숏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407 이상에서 이 콜옵션을 조금씩 매도 쌓아서 이익을 고정한 정도, 요 정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풋옵션 매도는 일단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때리기 위해서 좀 이익 실현을 좀 중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경로에 따라서 시장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만 시장을 예측하고 계속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옵션 시장은 시장을 다 못 맞춘다 해도 이 그릭스들을 내 친구로 만든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이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배가에 더해서 콜감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마가 일단 살아난 옵션은 다시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무리해서 오늘은 매도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감마가 충분히 살아난 상황에서 숏을 바라보되 일중으로만 숏을 접근하고 추세적 숏이 출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화가 이제 어제 언더 슈팅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유로존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유로화 롱을 추가 생각이고 그때 더 달러도 정점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만큼, 화요일 하루만큼은 저는 시장이 쉬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포지션은 화요일은 그냥 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걸친 채 마감했는데 조금 과장되어 얘기를 하면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왔다고 뭐 이제 반등 끝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